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를 들고 돌아왔는데요. 어, 이번에는 제 쪽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자동화 공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에 자동화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쪽 계열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C샵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C샵 강이다 보니 C샵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동화 공장 분야 쪽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포지션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자동화 공장 쪽에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내가 위치에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보면 자동화 공장 같은 데 보면은 약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약어들이 어떤 말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보통은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해 이걸 할 경우에 되게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말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뭐 이런 건데 입으로 때우는 뭐 이런 건데 보통 프로그램 짤 때보다도 이번에 더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 그림들 그리는 거, 자료들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제일 띄는 화면이다 보니까 제일 위로 올려놨고요. 요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동화 공장에서 어느 구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시스템들에 대한 약어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어떤 구간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회사에 있는 아는 분,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쭉 드려봤어요.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뭐 내용도 정리할 겸 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좀 깊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고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량을 짜기에는 조금 많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짧게 뭐 1시간 안쪽으로 해서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요 구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스마트 공장이랑 공장 자동화는 조금 다른 분야고요. 조금 다른 분야고 일단은 그래서 자동화 공장이라고 적어놨어요. 자동화 공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장에 들어가는 이런 전산 시스템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그 제어 계층이나 아니면은 구분 단위로 해서 레벨을 관리를 하는데 레벨 1쪽은 설비기 쪽, 설비 쪽.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를 제어하거나 생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설비가 직접적으로 있는 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1계층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벨 2계층인데 여기 스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약어는 나중에 보시고 슈퍼 뭐였냐 이거. 네. 슈퍼 비주얼리 컨트롤 앤드 데이터 어큐시션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감독이나 제어, 공정에 대한 감독 제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두루뭉술이 하기 때문에 레벨 구간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보통은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모니터링이나 관리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5구간에 자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중간 계층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빼고 요렇게 중간에 있는 애들 보면은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주는 역할 정도를 해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공장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공장 전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제품 생산을 관리하는 결국에 MES가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장이라고 그려진 흰색 구간들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위쪽 계층은 엔터프라이즈가 들어가겠죠. 이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나 관리들. 결국에 ERP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1레벨, 2레벨을 묶어가지고 FA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 공장 자동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 자동화 구간이 여기 보면은 설비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쪽을 엮어놨잖아요. 한 요 정도 레벨이 될 것 같아요. 공장 자동화의 설비 쪽에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구간, 그리고 위쪽에 좀 더 보여주는 구간, 그 사이 구간들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 자체는, 요거는, 나중에 드릴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직업을 구인하는 사이트, 몇 군데 되죠.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산 카테고리에서 전문 분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공장 자동화 카테고리가 대문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요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자리는 잡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공장 자동화란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보통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쳐놓은 게 가장 큰 시스템들, MES, ERP 요것들에 대한 시스템 구인에 대한 위치 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노란색으로 쳐놓은 구간들 요거는 각각 레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시스템들을 노란색으로 칠해놨고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약어를 정리를 안 했거나 그냥 설비를 지칭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공장 자동화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사람이 없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관리하는 구간들인데 그게 이제 그 외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APS라든지 뭐 PLM 이런 것들 은근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AI나 뭐 빅데이터나 뭐 그것도 여기 다 들어갈 거고요. 공장에 대한 것들 여기 사이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4개에 대한 카테고리 위주로 취업을 하게 된다. 요 4개에 대한 카테고리 정도 생각하면 된다. 라고 적어놨어요. 나머지 카테고리도 있겠죠. 뒤져보면. 근데 눈에 잘 띄진 않아서 뭐 생산관리, 품질관리 이런 것도 실제로 있겠으나 이런 저희 쪽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개발이 될 거고요. 요쪽은 관리직을 뽑는 공장에서 관리직을 뽑는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구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여기 있다. 이게 숨겨놓으면 잠깐만요. 숨기면 저게 나오지 않나요? 요거. 네, 요 펜을 좀 형광펜을 쓰려고 계속 했던 건데 형광펜을 좀 써서 펜 말고 형광펜을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맨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equipment라고 돼 있는데 equipment라는 놈은 결국에는 이 EQP 요 설비들을 지칭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놈이라든지 뭐 이런 실제로 공장을 돌릴 때 기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계를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입니다. 설비. 네, 그래서 보통 작업자가 와서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설비 위에다 뭘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설비의 조작 버튼을 막 눌리고요. 그러면 이 설비가 이렇게 꾹 여기서 공정 진행하고 뭐 구울 건 굽던가 태울 건 태우던가 뒤집을 건 뒤집던가 흔들던가 뭐 한 다음에 얘를 뱉어내겠죠. 네. 이런 설비가 돌아가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네. 그 설비가 돌아가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PLC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약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로직을 제어하는 구간이다. 실제로 PLC라고 하면 모듈이 있어요. 이렇게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배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으면 요거를 받아서 저희 우리 PC 쪽에서 제어할 수 있는 PC나 아니면 라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를 기본적으로 PLC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PLC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통칭해서 그냥 PLC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데이터를 어디서 받냐라고 하면 PLC에서 받는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영역에 들어오는 값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PC 메모리와는 조금 다르게 메모리 영역을 뭐 이렇게 바둑판처럼 해서 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들을 뭐 비트를 온오프 시킨다든지 워드 값을 온오프 시키는 조금 더 컴퓨터에 대한 그 언어들을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 내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얘네들을 제어하는 게 PL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C 구간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설비를 조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를 조작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요 구간이랑 연결되면 될 것 같아요. HMI라는 구간이 있어요. 요거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사람과 기계 간에 사람이 여기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요런 조작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에 붙어 있는 조작 버튼들, 그 다음에 보통 터치 패널이라고 하는데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패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HMI 화면이라고 보통 해요. HMI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설비랑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요게 HMI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여기 와서 기계를 막 조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이 기계가 돌아가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조작한 내용이든가 뭔가 이벤트 시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상위단 좀 더 위에 있는 좀 더 많은 시스템 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OPC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OPC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요 놈은 제법 웃겨요. OPC라는 놈이 들어가는데 13번, 14번을 엮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OPC 같은 경우는 예전에 OLE for Process Control이라고 했어요. 근데 OLE가라는 단어가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객체 간의 연결을 위한 컨트롤하는 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놈이랑 아랫 놈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놈들에 대한 연결을 컨트롤하는 놈이다. 이렇게 하다가 1996년도에 이렇게 분리오고 있다가 그때부터 2011년도 돼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픈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결국에는 이 밑에 들어가는 이 PLC 설비부터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실제 이제 정말 많은 통신 방식을 가지고 있게 됨에 따라서 그냥 통신 연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개방형 프로그램,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뭐 그 정도로 딸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을 한데 묶어서 상위단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위단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상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OPC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TC라는 얘기도 써요. TC라는 얘기도 쓰고요. 이거는 툴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요 아래 구간들에 대한 내용은 입맛대로 붙이는 경향이 좀 많아요. 회사마다 그렇고, 자기네들, 약어들 막 섞어가지고 많이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는 말들도 많고 막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긴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ES랑 EMS 쪽이 있어요. 보면 ES 같은 경우는 2번, EMS는 3번, 4번 이렇게 약어를 정리를 해놨는데 요 구간들 보시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ES라는 말, EMS라는 말 요거 두 개나 되죠. 그 다음 위에 EMS가 하나 더 있어요. 5번에.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설비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위로 보내고 있었는데 옆에서 약간 채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비랑 다이렉트로 붙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설비한테 데이터를 취합해주는 OPC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옆으로 끄어놨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설비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뭔가를 하는 시스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S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Equipment Engineering 시스템입니다. 설비 엔지니어링 시스템이요. 설비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EMS라는 시스템 보시면은 이걸 먼저 보죠. Equipment Maintenance 시스템이요. 공장에 보시면은 설비들 이거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좀 편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타이어 공합 체크해야 되고 뭐 기름 넣어줘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설비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뭔가 이 설비의 보전 활동을 위해서 잘 돌아가는 게 하기 위해서 설비가 고장나면 공장이 쓰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제어하는 날짜를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얘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뭐 3일 날에는 이 설비에 대해서 기름을 확인하고 4일에는 이 설비에 대해서 뭐 세정이 뭐 먼지가 안 끼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S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설비에서 뭐 여기 보면 컨베이어를 그러는데 컨베이어가 회전할 때 모터가 몇 회전을 하고 있다. 속도는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 리프트가 만약에 있으면 설비가 막 움직이면 뭐 몇 센치가 움직인다. 그 다음에 공정을 뭘 해야 되면은 뭐 몇 도로 꼽는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는 결국에 설비의 동작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설비가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아니면 저 설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설비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요. 지금 설비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시스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설비들도 다 관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비가 여러 대면 그 옆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할 거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쳐버리면 이큐먼트 매니지먼트가 될 것 같아요. 관리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입맛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름이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 되고요. 시스템에 대한 위치도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메인터넌스도 결국에는 공장 전체에 대해서 메인터넌스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예, 설비도 얘가 뭐 전체 설비를 완전 다 관리를 한다.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는 전체 설비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위치도 좀 애매하고요. 명칭도 좀 애매하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 다 설명드렸고요. POP랑 OI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MES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구간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 끝났고요. 그러면은 요거 빼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 안 했네요. 이러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선 따라 빨간 선 따라 쭉 올라가시면 MES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설비 쪽 이 하위단 요것들을 막 하고 있다가 회사를 옮기고 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MES.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전부 다 해봤다. 그리고 예전에 잠시 다른 공장, 다른 병원 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ERP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MES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들어가요. 네. 뭐 생산 관리 시스템이래요. 생산 관리 시스템.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공장에서 제품이 들어가서 이 제품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공정이 어떻게 되고 한 다음에 이 제품이 결국에는 외부로 나가서 제품을 완벽하게 생산을 할 때까지 제품을 완벽하게 생산할 때까지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에 대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에 대한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이거 뭐 제가 뭔가 마우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는 엉망입니다. 예, 제품에 대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에서 올라오는 제품 생산에 대한 온도값이라든지 공정 정보라든지 뭐 필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에 원료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 원료를 투입해서 뭐 중간에는 어떤 제품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공정을 진행해야 되는지, 얘는 지금 어디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몇 시에 흘러갔는지, 몇 개나 하루에 생산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OPC라는 애가 설비에 대한 정보들을 잘 물어다 줘야 됩니다. 네, 잘 물어다 줘야 돼요. 그래야 MES가 뭔가 원활하게 공정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OI랑 POP라는 놈이 들어가요. 자, 요구가는 뭐냐? 라고 하면 일단 말부터 할게요. OI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고요. POP는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결국에는 생산 시점을 관리한다. 그리고 얘는 오퍼레이터가 인터페이스 하는 걸 관리한다.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게 있어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오퍼레이터는 결국 사람일 거고요. 머신이 빠진 거죠. 그럼 사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OPC가 보면은 설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물어서 위로 올려준 역할을 하는데요. 이 OPC에 대한 역할을 안 거치고 MES 쪽에서 이제 별도로 작업자가 했던 내용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정을 시작한다, 생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쪽에는 생산이 끝났다. 설비가 자동으로 올려주면 좋아요. 근데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아주 고도화된 자동화 공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 설비는 못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런 키오스크 같은 약간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PC 같은 걸 하나 넣어주고요. 거기서 이제 요런 시점들이라든지 상태들을 받아서 올립니다. 자, 그럼 결국에 뭐냐? 사람이 인터페이스를 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까 사람이 인터페이스를 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요 구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 그 다음으로 간다, 이런 시점, 생산에 대한 준비 시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구간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돼요. 어디서는 POP라고 하고, 보통 POP는 MES 레벨이랑 비슷하게 놓기도 해요. 근데 통칭 현장에 있는 이런 키오스크를 조금 더 그냥 POP 화면이다 라고 씁니다. MES는 MES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PC에 보통 넣고요. POP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넣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POP 화면이다 정도로 쓰기 때문에 요구가 내놨어요. 얘네 두 개 같은 경우는 섞어가면서 쓸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섞는다면 얘네 세 개도 비슷하게 섞어서 쓸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OI, POP, HMI 이런 것들 공장마다 쓰는 언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 쓰던 저것 쓰던 어떤 내용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화면을 개발해야 되고 어떤 위주로 개발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럼 요거 다 끝났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게 보면은 자재들을 받아와야 돼요. 실제로 공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원료들을 받아와서 생산을 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다 밀어 넣을 게 없죠. 기구에다가. 그럼 뭔가를 가지고 와서 기구에 밀어 넣어야 돼요. 이거 지웠다 다시 할까? 뭔가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기구에 밀어 넣어야 요거를 시작을 하겠죠. 그거를 관리하는, 자재를 관리하는 곳이 WMS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웨어하우스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웨어하우스, 그럼 빤하기 웨어하우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죠. 네, 웨어하우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될 거예요.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결국에는 원료들을 여기다 쌓아놓고 창고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장이 크면은 더 종류가 다양할 거고요. 작으면은 창고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 원료가 저장되어 있으면 원료를 가져다가 설비에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들을 다 진행한 다음에 완제품이 나왔을 때 이 완제품을 창고에다가
가지고 있다가 제품을 고객한테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원료 전체에 대한 원료부터 제품들,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WMS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공장 창고에서 공장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트럭 같은 걸로 좀 옮겨 놓는 편이고요. 트럭 같은 걸로 좀 옮기고, 내부에서는 조금 덜 된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지게차 가지고 좀 옮길 거고, 자동화가 돼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애들이 알아서 옮겨줄 겁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생산을 막 하고 있어요. 제품을 생산을 막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QMS, RMS, 뭐 FDC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FDC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지웠다 다시 할까? FDC 같은 경우는 25분 빠르다. 네, FDC는 이쪽에 있어요.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뭐 결국에는 결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함. 그리고 QMS 같은 경우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두 개는 조금 다른데 웬만한 공장에서는 FDC 같은 경우는 설비에 대한 결함 쪽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정확한 위치로 놓으면은 여기 근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비 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품질 결함이라든지 이런 결함 관련된 제품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도 제품에 대한 품질 결함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놨어요. 얘가 좀 외로워서 같이 놨는데 이런 QMS 시스템, 품질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비에 대한 공정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넘기기도 하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보통은. 그래서 약간 별도로 놔둔 거고 회사마다 품질 검사실 정도가 있어요. 제품 출하를 하기 위한. 원래 보면은 생산을 했는데 뭐 제품 수율이 98%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2% 정도는 벌어야 되고 완제품에서 고객한테 보내서 크레임을 안 먹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는 98%다. 뭐 이런 퍼센트를 내기 위한 검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미경처럼 생기게 일부러 그렸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검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검사를 한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C는 설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RM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MES 옆에다 놔뒀는데 FTC, QMS. RMS 같은 경우는 레시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공정을 생산하기 위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설비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모터 굴러가는 속도라든지 회전 수라든지 뭐 이런 레시피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 뭐 요새 술 만들 때도 보면은 맥주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맥주 제조 비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레시피라고 하면은 이제 조리법 요리 조리법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어, 자동화 공장에서는 설비에서 들어가는 제품 생산 제품에 대한 조리법 정도 될 것 같아요. 생산법 정도 될 것 같고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설비 하나에 대해서 설비에 대한 레시피를 관리를 할 때는 요 구간에 들어가기도 해요. 요 구간. 요 구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장 안에 있는 전체에 대한 설비라든지 아니면 이 공장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공정에 대한 설비라든지 뭐 이런 거 관리를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요 구간에 올리기도 해요. 보통은 요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시스템 약어들이나 아니면 위치들 이런 거는 공장 상태에 대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굵직하게 생긴 이 녀석들은 거의 뼈대로 백본으로 박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런 중간에 있는 구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물론 이런 구간들이 막힐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다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동화 공장 거기 때문에 공장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EMS가 하나 더 있어요. EMS가 WMS도 했죠. EMS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EMS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녀석 뭐냐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놈이에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결국에는 이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든지 뭐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여기는 별도로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가정과는 다르게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력에 따른 생산 수율도 바뀔 수가 있고요. 가동률에 따라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농수라든지 뭐 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에너지를 관리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 되면은 뭐 뻗을 수도 있고요. 콘센트에다가 전기 많이 꼽으면 콘센트 터지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매니지먼트하고 모니터링하고 막 있으면 뭐가 뛰어나냐면 이 기계가 첫 달에는 전력을 10을 썼는데 두 번째 달에는 갑자기 30으로 튀었다 라고 하면 얘가 가동률이 올라갔을 수도 있으나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부하를 너무 먹어서 전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비 보존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 안으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MCS는 조금 번외라고 보시면 돼요. 번외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왜 초록색 선으로 따로 꺼놨냐라고 하면 그리고 MCS만 적어놨냐라고 하면 MCS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Material Control System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물류 반송 관련된 물류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제품 생산에 대한 설비나 공정 관련된 부분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설비에서 다 했을 경우에 다음 설비로 가야 될 거잖아요. 이 중간에 만들어졌던 공정을 끝낸 이런 제품들이 반제품들이 반만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옮겨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MES나 뭐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갖춘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은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장이 해당됩니다. 지게차로 옮깁니다. 사람들이 지게차로 옮겨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지게차로 옮겨주죠. 근데 보통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자동화가 많이 된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옮기고 자동으로 기계가 옮겨져요. 원체 등치도 크고 작업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쓰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AGB라는 놈만 넣어놨는데 이거는 약을 일부러 안 적고 오토 가이드 비클이라는 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횡으로 이동하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종으로 이동하는 놈도 있을 거고요. 뭐 공장 층간에 이동하는 놈도 있을 거고요. 뭐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가장 요 근래에 자주 보기도 하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AGB라는 놈만 넣어놨어요. 이 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어디냐면 요새 식당에 보시면 식당에 뭔가 자동으로 로봇 하나가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를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중앙 제어를 MCS가 해준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든지 효율적인 느낌,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얘도 밥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설비와 MES 관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CS와 AGB 관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프트, 뭐 스토커, 뭐 디스플레이 공장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쪽은 그런 단어를 쓰는데 아무래도 자동화 공장이 좀 더 높게 돼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런 MCS 구간을 잘 안 쓰고요. 아무래도 지게차로 옮길 거기 때문에 잘 안 쓰고 그렇다 그래서 자동화가 많이 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자회사나 자회사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파고들 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 초기이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를
확장 전개한다, 횡전개한다, 뭐 이런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조금 긴가민가한 구간이라서 야구도 빼고 MCS라는 시스템 하나만 넣어놨어요. 일단은 물론 큰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먹거리가 많습니다. 거기도.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공장 안에서 할 거는 대체적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요 구간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 바깥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요 바깥 구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결국에는 회사 관련된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큼직큼직한 녀석들이고 요 구간은 저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한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공장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제일 굵직한 거는 ERP를 적었어요. ERP를 적었어요. 여기에 보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 운영 관리라고 해놨는데 ERP 요는 뭐냐? 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자, 회사 전체에 대한 자원이나 이런 일정 같은 이런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뭐가 틀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자원. 그러면 원료, 제품, 생산, 고객사,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력들, 그 인력들에 대한 뭐 휴가 계획이라든지 수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전체 회사에 대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거, 얘는 제품 생산을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겁니다. 이런 구간들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딸려오는 것들이 APS라는 놈이 있어요. A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System. 보통 APS라고도 붙여요. 여기 시스템이라고 붙여가지고 플래닝이랑 스케줄링을 묶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조금 더 진보된 생산 계획. 뭐 보통 생산 계획 같은 걸 짤 거잖아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할 거고. 여기 구간에서는 보통 뭘 하냐면 이번 달에 제품을 50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늘은 10개, 다음 날은 2개, 그 다음 날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좀 해요. 네, 그거까지 들어가면 좀 더 깊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뭔가 전문적으로 좀 더 돈이 되도록 안 아깝게, 시간이 안 아깝게 결국에는 자동화 공장이라고 하면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보겠다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AI 같은 아니면은 뭐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막 들어가겠죠.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이면 스마트가 붙겠죠. 그냥 공장에다가.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이 붙을 거고요.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정도 구간이 될 거고요. PLM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PLM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프 사이클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S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PLMS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관련된 제품 생산 주기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뭐 아이스크림을 팔거나 맥주를 팔거나 뭐 이러면은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하고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되게 큰 틀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쭉 내려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쓰냐에 따라서 틀리죠. 이게 만약에 공장에 들어가는 이런 생산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간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APS 같은 경우도 뭐 이쪽 공장에 들어가는 일정만 관리를 할 거다. ERP 거 말고 여기 ERP에서 들어온 정보들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할 거다. 예를 들면 저희 워더라고 하는데 W만 관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위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큰 구찌는 안 바뀐다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게 하나 있어요. SCM이라고 있어요. APS 다 있고 PLM 했고 SCM이라고 있어요. MCS도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결국엔 공급망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물건을 어디다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오는 그 원료를 사오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원료 사오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결국은 대체적으로는 고객한테 들어가는
요 출하되는 요 완제품을 어디다 팔아먹겠다 정도 관리하는 게 주가 목적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뭐 이렇게 원료를 얻어 사오고 그런 고객들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CM이라는 놈도 들어가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한 40분 만에 제가 이거를 뭐 PL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멜색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고 AGB는 뭐고 리프트는 뭐고 그 다음에 레시피는 어떻게 관리를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뭐 OPC 링크는 어떻게 되고 라다 프로그램은 뭐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은 2시간 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고 되게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40분 만에 끊었어요. 이 그림 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거에 비해서 제가 다 그려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졌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 그리는데 생각보다 고생이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한 군데 다 정리된 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는 정리된 게 보통 뒤져보면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한 ERP, MES, 뭐 OPC 아까 말했던 PLC 뭐 이 정도까지 정리된 것들은 봤어요. 구글 해가지고 막 뒤지다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많이 봤는데 나머지 이 구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정리되어 있는 한문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만들고 처음에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약어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약어들도 한번 다 뿌리려고 약어들도 정리를 하고 보통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요 구간에 오면은 어디를 갈 수 있다 정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나가진 않겠지만 뭐 이 정도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통합해서 정리하는 이 구간들을 그렸어요. 기존에 제가 뭐 화이트보드나 뭐 이런데 대략적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쭉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분들한테, 주변 동기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뭐 자기도 생각하는 범위가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보시면은 내가 뭘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요 구간에 있어요. 요 구간에 있는데 요 구간이 지금 살짝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화 상태. 왜냐면은 얘도 한 지가 한 10년 넘었잖아요. 한 10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결국에 20년 동안 전국에 있는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MES 시스템을 넣어줬을 거란 말이죠. 저희 회사만 넣었을 건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넣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MES 전문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이 다 공장마다 MES 시스템들을 넣어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장보다 MES를 하는 회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요 구간은 어느 정도 포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뭘 하냐? 예전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고도화를 시키겠죠. 처음에는 좀 더 멋있게,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좀 더 예쁘게 고도화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요새 많이 들어가고 유행 많이 타는 AI, 분석,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 구간들이 보통 접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이 구간들 다 섞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 회사를 가던 어디 뭘 하던 전체적인 내용 원래 책을 보던 뭘 하던 목차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뭘 개발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나에 대한 목적을 잃지 않고 다음 길을 찾아가기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존하는 어떤 목적의 동영상 강의든 아니면은 화면 설명이든 어떤 것들보다 한눈에 보기 편한 그리고 한눈에 길을 찾기 편한 내용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얘를 한번 더 하든지 얘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단계들을 좀 더 세분화 시켜 보든지 뭐는 아니면 또 다른 걸로 해서 들고 오던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